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북당의 변질, 예송과 황국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또 골치 아픈 단원이 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정치 싸움을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중앙의 표부터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할게요. 삼촌이 형광펜으로 표를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은 정말 표가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워낙 시끄러웠던 시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오늘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들어가는 왕은 자 명종과 선조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광해군 한번 적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효종 한번 적어보고요. 칸이 점점 넓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종. 제일 밑에 숙종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도 뭐 왕인들이 더 있으시긴 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내용 보는데 필요한 분들만 적어두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감안해 두셔야 되겠어요. 오늘은 삼촌이 색깔 펜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개판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서 그나마 이 정도 개판이면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던데 근데 오늘 여러분 붕당 갈라지는 거 배우는 게 사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붕당이 더 많이 갈라져요. 더 많이 갈라지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그나마 교과서에서 추려놓은 것만 지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붕당 갈라지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태초에 얘네들이 뭐라는 거로 존재했죠? 사림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사림. 근데 이 사림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문제 때문에 이조전랑 문제 때문에 얘네가 뭐하고 뭐로 갈라지게 되더라? 서인하고 동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서인하고 동인으로 갈라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얘가 뭐와 관련된 인명 문제 때문에 이조전랑 인명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조전랑 인명 문제. 자, 그러다가 서인 정철 처벌을 놓고 동인이 무엇과 무엇으로 갈라지게 되냐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인하고 북인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서 어디 명칭은 없애면 된다. 동인 명칭은 없애면 돼요. 이렇게 되면 세 개의 붕당이 존재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광해군 집권기가 되면 광해군은 주로 의병장 출신이었던 누구 정권과 손을 잡고 북인 정권과 손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그 다음에 폐모살제의 도덕적 문제 때문에 무슨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북인 세력은 이제 어떻게?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북인이란 명칭이 여러분 교과서에서 안 보일 거예요. 인조 반정 이후로는 누구하고 누가 정권을 주도하게 된다? 남인과 서인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는데 인조는 이 둘 중에 특히 누구와 그쵸? 서인과 눈이 맞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서인 정권의 외교 정책 때문에 아들인 효종은 뭐? 끌려간다고 얘기했죠. 그죠? 아마 내가 삼촌이 효종이었으면 서인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인조 때 있었던 그 두 번의 호란의 결정적인 원인은 서인 정권이 주장했던 친명 배금 정책이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서인도 효종이 껄끄러울까요? 안 껄끄러울까요? 꽤나 껄끄러웠을 거라고 삼촌은 생각이 돼요. 왜? 지네들이 그 바닥바닥 우겼던 외교 정책 때문에 이 사람이 끌려갔으니까 서인도 효종이 왕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러면 남인으로서는 그게 기회일까 아닐까? 기회였겠죠. 자, 근데 문제는 효종 때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잘 내려갑니다. 근데 서인들 지들도 지은 죄가 있었으니 효종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입 닫고 있었을 애들도 아니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효종이 이제 현종한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럼 현종은 이제 아버지가 그냥 부자 관계로 생각할게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럼 아버지 뭐를 지내야 돼?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인하고 남인이 한번 대판 싸웁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속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속 논쟁 과정 때부터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보고 있는 제목인 붕당에 뭐가 생기게 되더라. 이때부터 현종 때부터 이 예속 논쟁이 터지면서부터 붕당에 변질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 앞에 이조전락 문제가 있긴 했지만 초기 붕당들은요, 뭐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판을 숙청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한 상호 비판과, 비난이 아닌 상호 비판과 서로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실시하면서 한쪽 정당이 정치적으로 폭주하는 건 막아줬는데, 현종 때부터 발생한 이 붕당 변질이 발생하면 그냥 이 정도로 안 끝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 죽여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이때 눈만 뜨면 사람이 죽어 없어지니까 만들어진 말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남인과 서인은 서로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 상호 존재 부정의 스타트가 현종 때 발생했던 예속 논쟁인데, 자, 이거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예송. 왜 예속 논쟁이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을 예법 논란이에요. 예법 논란. 그러니까 장례식 복장 때문에 벌어진 건데 상복 기간 때문에 일어난 문제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일어나는 시점, 타임은 지금 어느 왕 시점이냐면요. 시점은 현종 시점이고요. 상복 입을 사람은 효종의 계모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엄마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되게 희한하게 섞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속 논쟁이 일어난 거는 현종인데 이 예속 논쟁 장례식 복장 기간에서 상복을 입을 사람은 이 효종의 계모라고, 그러니까 인조의 새 와이프라고요.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예속 논쟁을 두고 교과서에는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뭐 입는 기간에 대한 문제다? 상복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뜯어놓고 봤더니 효종이 진짜 제대로 된 왕인지 아닌지에 대한 효종 정통성에 대한 시비라는 말이 나와요, 교과서에.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봤더니 서인과 누구의 입장? 남인의 입장을 각각 봤더니 아까 삼촌이 말미에 이런 말을 살짝 흘렸죠. 서인 입장에서는
효종은 굉장히 어떤 왕이다? 껄끄러운 왕이에요. 왜? 지들 때문에 저 멀리 중국 땅에 끌려가가지고 무슨 생활을 하고 온 사람이다? 인질 생활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효종 입장에서는 서인들이 크게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서인들도 누구 눈치 엄청 보면서 살았을 것이다? 효종 눈치 엄청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효종이 인주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종은 어차피 몇째다. 둘째이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라서 조선에 제대로 된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이 장자 상속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서인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 일단 뭐는 이었다. 보위를 이었기 때문에 국세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기 때문에 왕좌에 앉은 사람이기 때문에 효종은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정통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뭐 결론적으로는 인조도 인정을 했으니 뭐 중간에 과정에 굉장히 시끄러운 얘기 많긴 했지만 왕자에 앉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몇 번 예속 논쟁이 붙냐면 총 2번 예속 논쟁이 붙어요. 총 2번 예속 논쟁이 붙는데 자 정리해 볼게요. 1차, 2차 예속 논쟁이 터지는데 1차 예속 논쟁은 둘 다 효종 때예요. 누가 죽었을 때 효종 계모가 옷을 입는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냐면 현종의 아버지인 효종이 죽으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효종 사후에 효종 계모가 얼마간의 상복을 입어야 되냐. 정통왕이면 효종을 정통왕이라고 보면은 이 계모가 상복을 길게 입어야 되고요. 정통왕이 아니라고 보면은 계모가 상복을 길게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남인 쪽에서 핵심 인물이 배신을 때리고 서인 쪽으로 붙으면서 서인 쪽으로 상황이 기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서인이 승리를 해요. 문제는 2차 예속 논쟁 때입니다. 2차 예속 논쟁은 효종의 와이프, 그러니까 효종 비사후에 또 벌어지게 돼요. 효종 비사후에 효종 계모가 상복을 또 얼마나 입을 거를 두고 싸우는데 이때는 여러분이 보기에 정상적인 과정으로 누가 이기게 된다? 남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속 논쟁에서 제일 조심해 줄 건 뭐냐면 시점은 어느 왕이고 죽은 사람들은 누구고 상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서로 각자 다 따로 국밥으로 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친구들이 헷갈려요. 좀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예속 논쟁은 여러분 사건 터져서 돌아가는 시점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신없이 난리치는 건 이제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잘 계속 볼게요. 자, 예속 논쟁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은 계속 충돌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누구로 바뀐다? 숙종으로 바뀌어요. 숙종은 워낙 얘네들이 정신 나간 애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니까 얘네들 제발 싸움 좀 그만하라고 중간에 중재책이라 치고 탕평책이라는 정책을 한번 쓰는데 그 정책을 조금 쓰다가 조금이 아니죠. 쓰다가 완전히 잘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숙종 때 환국이라는 사태가 터지게 돼요. 환국은 그냥 쉽게 말해서 나라가 휙휙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국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의도적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의도적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하냐면 숙종은요 한 번의 정체를 할 때 여러 개 정당을 데리고 붕당을 데리고 정치를 안 해요. 한 번은 남인을 데리고 얘기했다가 한 번은 서인을 데리고 얘기했다가 데리고 왔다 버렸다가 데리고 왔다 버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데리고 왔다 버렸다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다른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졌었다라고 이야기도 나와요. 자, 환국은 숙종 때 총 몇 번 일어나게 되냐면 3번 일어나는데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수랑국 총 이렇게 3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뭐 굳이 외우고 싶은 친구들은 경, 기, 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각각 이긴 순서는 경신왕국에서는 서인이 승리를 했고요. 기사왕국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했고, 마지막 갑술왕국에서는 서인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럼 황국 때부터 해서 예송 논쟁 때부터 해서 황국 때까지 전적을 보면 순서대로 서남, 서남서 이 순서대로 이기게 됩니다. 지금 총 예송 논쟁 황국까지 총 몇 번 때려 싸운 거죠? 5번을 때려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서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더 이상 정권에 이 남인놈들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갑술 황국이 끝날 때쯤 되면은 얘네들이 남인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놓고 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붕당이 갈라지는데, 이때 얘네들이 무엇과 무엇으로 갈라지게 되냐면 노론과 서론으로 유지가 됩니다. 남인들은 완벽하게 다 쫓겨났다기보다는 이제 명맥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붕당 얘기 나올 때는 거의 노론, 소론 이야기밖에 서론이 아니라 소론입니다. 앞으로 붕당 얘기가 나올 때 거의 대부분 노론, 서론 얘기밖에 안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환국 과정에서요, 그 서인을 상징하는 왕비가 있고 남이를 상징하는 왕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국 과정에서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 궁궐에는 중전이 인현왕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인이 집권을 할 때는 사극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왕비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듣는 장희빈이 이때 중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유아인 씨하고 김태희 씨가 연기하셨던 장옥정 뭐뭐한 드라마 있었죠. 그때 했던 장옥정이 바로 이 장희빈이 되겠습니다. 자, 정신없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 그 정치 과정에서 제일 머리 아픈 과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숙종이 황국까지만 일으키고 가만히 계셨으면 다행인데, 숙종은 자기 때가 하도 정신이 없어 놓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니네 제발 그만 싸워라. 탕평론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이 탕평론은 처음에 대두는 돼요. 근데 실제 실행은 못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탕평책과 관련된 단어는 숙종 때 탕평책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15강에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오늘 정신없는 예송 논쟁과 한국 따라오신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구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예송 논쟁 어느 왕 시점인지, 상복 입는 사람은 누군지, 누가 죽으면서 발생했는지 구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어려운 강의 내용 따라와 주신다고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셔서 너무 멋지고요. 시험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금 당장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